네. 이 사람들이 회생 신청자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요. 네. 첫 번째가 엄청나게 비싼 이유를 최고 이유를 때려도 불만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인사하시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40대 후반에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광주시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그 회생 신청할 때 네. 저희가 23년 10월 달에 신청을 해서 24년 3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개시가 났단 말이죠. 네. 근데 월 변제금이 어마어마해요. 그죠? 우리가 그 신청했을 때 총 채무 금액이 얼마였어요? 약 한 4억 2천이 넘는 걸로. 그죠? 한 예. 4억 3천 정도 되는 금액이었고요. 네. 이 금액이 왜 생긴 거죠? 2008년도 때 그 니먼 사태 때 주식 투자를 했었습니다. 네. 투자 금액이 약 한 4억 정도 됐었고. 그래요? 예. 투자 금액이 4억이나 되셨어요? 그때? 뭐 여기 뭐 주식으로 개인 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금의 한 2배 정도는 또 증권사에서 네, 또 네. 유통을 하다 보니까 네, 네. 4억이라는 금액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네. 한 2억 한 5, 6천 정도 되는 부채를 안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네. 그 금액을 1차 대구에서 회생을 접수했었죠. 그러니까 2013년도에 대구에서 회생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는 빚이 한 2억 5천 정도 있으신 거죠? 네, 100% 상한 조건으로 했었죠. 지금도 대구는요, 지금도 많이 안 깎아줘요. 지금, 이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은 지금 우리 50%도 안 갚잖아요. 네. 이게 대부분 다 주식 투자금인데, 손실인데. 대구는 지금도 꽤나 갚으라 그래요. 갚을 수 있는 최대한을 갚으라 그래요. 지금은 선생님 36개월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로 대구 내라고 하면 60개월 갚아라 할걸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한 7,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80%도 안 되죠. 네. 한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대구는 아마 훨씬 더 심했을 거예요. 근데 서울은 투자 손실은 뭐 특별히 뭐 주식 투자를 했다면은 특별히 뭐 신경 안 쓰는데 어쨌든 그때 대구에서 5년을 갚으시고 네. 면책 받으셨어요? 네, 면책 받았습니다. 면책이라 할 것도 없죠, 사실은. 그죠? 뭐 이자 정도만 빠지는 거지. 5년 동안에 이자 네, 정도만. 원금은 거의 원금 100% 상환했다고. 그렇죠. 100% 상환 조건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게 2018년도에 끝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면책 신청을 하고 네. 그다음에 신용이 새롭게 이제 그 부활할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사실 선생님께서 이전에 개인 회생을 했다라는 건 이 1차 우리 회생 신청 당시의 채권자들은 다 남아 있어요, 기록에. 네. 한국신용정보원에는 연체 기록이 삭제될지 모르겠지만은 금융권 채권자들이 무슨 바보도 아니고 자체적으로는 기록이 남아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 회생한 기록, 네. 회생 신청한 기록이 있다고. 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또 그만큼이나 됐어요? 그 대출이 1차 회생했을 때 채무 내역에는 없던 금융권이었고요. 회생을 할 때 제 급여를 받는 이 은행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자녀 자금으로 상환을 하고 급여를 받지 않은 장기간 거래를 안 했던 은행만 남겨놓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하게 되면 향후에 저한테 약간 대출이라든지 신용에 더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이런 막연한 그 주 1금융권에 있는 은행은 네. 건전하게 거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해줬죠. 그때 당시에도 은행권에서 되게 경쟁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연봉에 네. 한 3배수를 인정해줬으니까요. 2018년, 19년, 20년 막 이때니까. 그때, 예. 예. 그때 당시에 금리가 예. 지금은 뭐 신용대출이 제가 알기로 6% 뭐 7% 이랬잖아요. 되지만 예. 그때 당시엔 여러 가지 우대 조건해서 예. 한 신용등급 3등급 정도였으면 이율이 한 3%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대출 안 받아놓는 사람들이 더 예. 뭐 그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해서 그거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사실은 뭐 그거는 네. 돈 버는 거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게 제 오판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금 갚는단 말이죠. 네. 얼마나 갚으세요? 지금 정확하게 581만 땡땡땡으로 갚고 있습니다. 그 580만 원씩
36개월을 갚는 거죠? 네, 거의 한 2억이 조금 넘는 금액. 엄청나게 많이 갚으시네요. 뭐 그렇게 해도 사실 우리 총 채무 금액이 4억 3천이 되니까 네. 그죠? 훨씬 더 좀 줄어들겠죠. 네. 그러니까 변제율이 이제 50%도 안 되니까 네. 빚 부담은 엄청 더 지금 줄어든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한 달에 거의 한 700 가까운 돈을 버신단 말이에요. 실수령으로 700이 약간 넘는 돈을 버시거든요. 그러면 개인회생을 해서 우리가 580만 원을 갚으면 내 통장에 한 150만 원 남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생활이 되시겠어요? 내가 벌든 가다가 있는데 쓰든 가다도 있고. 네, 아마 힘들겠죠. 힘들겠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했을 때 36개월이 지났을 때 아마도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개인 회생을 1차를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이 회생을 하게 되면 개시 이후에 인가 이후에 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회생대출이라는 상품이 제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회생대출이거든요. 네. 근데 회생대출을 왜 해주는지는 아세요? 네. 이 사람들이 회생 신청자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요. 네. 첫 번째가 엄청나게 비싼 이유를 최고 이유를 때려도 불만이 없어요. 예전역에 1금융권이고 2금융권이고 나한테 돈을 안 빌려주기 때문에 네. 대부업체에서 20%, 25% 이렇게 빌리라고 해도 나는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빌려주는 데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고 이유를 내가 때려도 불만이 하나도 없다. 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인가 이후에는 예전역의 채권 추가 자체가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안 갚으면 우리가 추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갚았던 돈이 그냥 어찌 보면은 허무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허무하게. 지금까지 내가 18개월, 20개월 만약에 갚아왔는데 네. 이제 1년 반만 더 갚으면 나는 면책인데 이 20%, 30% 되는 이유를 안 갚아가지고 내가 추심을 당하면 더 이상 이걸 막을 방법도 없고 왜 회생 재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진행 중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 빚은 갚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일 아픈 부분, 회생하는 사람들의 제일 아픈 부분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척 하면서 최고 이유를 때려버리고 안 갚았을 때 한 번만 추심해가지고 전화 한 번 해가지고 야 내가 너 회생 다 빠그라뜨려 버린다? 이러면은 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갚은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럴 것 같네요. 진짜. 또 많은 돈을 안 빌려줘요. 왜냐면은 또 너무 많은 돈을 못 갚을 만한 정도의 돈을 빌려주면 그냥 취하해버리고 다시 회생 들어가면 지가 방법이 없거든요. 왜냐면 뭐 사기로 고소도 못하고. 왜냐면 예전역에 이 사람은 회생하는 거 알면서 빌려줬는데 또 회생하는 게 그게 사기 대출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갚을 수 있을 정도만 최고 이율로 보통 그 회생 대출이라는 걸 빌려주는데 네.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그 작업 생활이에요. 그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금리 20% 30%를 또 빌려가지고 그걸 또 갚는다? 이거는 그냥 회생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선생님은 1차 그 개회생 했을 때 빌리셨어요? 네, 빌렸습니다. 그거 결국에 못 갚았잖아요, 그죠? 처음 회생을 할 때 첫 단추를 잘 꼈어야 되는데 많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회생을 하다 보니까 회생은 완료를 해야 되고 뒤에 부채는 향후에 생각하면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2018년도 면책 받았을 때 또 마이너스가 누적이 됐었죠. 이게 그쵸. 어떻게 보면 2차 회생을 하게 된 어떻게 보면 뿌리와 같다. 면책이 되면은 깔끔하게 빚이 없어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사이에 빌린 돈이 또 산더미니까 네. 그러니까는 면책 때도 빚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상당한 빚이. 그러면 또 질문이 왜 빌리셨어요? 생활비 썼습니다. 생활비로? 예. 하긴 5년 동안의 생활비를 1,400씩만 연에 써도 한 1억이 되겠네요. 거의 한 400 중반의 면책금을 냈으니까 네. 아마 일반적인 회사 다니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그거를 연봉으로 실수령액으로 환산하면 거의 그렇죠. 6천 이상이죠. 예, 그죠. 이거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활비가 너무 없어가지고 없었던 거죠. 그러면 18년도만 해도 제 기억에는 한 100만 원 언저리였을 것 같아요. 최저 생계비가. 그죠? 왜냐면 작년이 125만 원이었거든요. 올해가 134만 원이고. 그러니까 해마다 한 9만 원 늘어난다 치면은 그러니까는 그거 가지고 사모님도 있고 아기도 있고 하니까는 어쨌든 간에 내가 가정 생활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때 뭐 돈 보내주고 나야 뭐 그냥 안 먹고 안 쓴다 쳐도 그잖아요. 돈이 많이 부족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죠. 면책하고 딱 깔끔하게 시작해야 되는데 면책하고도 막 빚이 주렁주렁 달려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 부채라는 암덩어리를 완전히 도려내고 새롭게 했어야 되는데 그 암덩어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재발한 거죠. 그쵸. 네. 맞아요. 회생 대출은 하여튼 항상 말씀드리지만 회생 대출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뭐 어쨌든 지금 사실 서울은 너무 관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물론 현장한테 아쉽겠지만은 그 서울도 이런 이 사행성 빚을 이렇게 너무 많이 깎아주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좀 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우리는 뭐 많이 깎임을 받았으니까 네. 좋은 거죠. 네. 금지 명령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도 안 나왔어요? 네. 서울에서? 네. 야, 서울에서 금지 안 나오는 거는 진짜 거의 없는데.